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의 최용순입니다. 예, 오늘은 케이스 6번을 하겠습니다. PC 크래쉬를 처음 키시고요. 여기 위에 라이센스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케이스 6번은 여기 저희가 드린 매뉴얼에 이거 사고 사례 자료를 보시면은 6번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사고 계열을 보시면은 발생 계열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그랜저와 주차되어 있던 소나타를 충돌한 경우고, 그랜저의 진술사항은 사고 당시 시속은 60km로 2차로로 진행함. 오토바이가 그랜저와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 소나타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충돌했고, 오토바이 진술사항은 사고 당시 시속은 30에서 40, 2차로로 진행함. 그래서 1차로로 진행하던 그랜저가 2차로로 진입하여 충격된 후 주차된 소나타와 충돌당함. 쟁점 사항은 이제 그랜저의 진행 차량 및 변경 여부고, 일반 차량은 현대 그랜저 XG, 2번 차량은 대림 오토바이, 3번 차량은 YF 소나타. 도로 상태는 편도 2차로고 건조한 아스팔트, 도로폭은 차폭 3.2, 경사 없고요. 이 도로의 최고 시속은 60km입니다. 현장 약도를 보시면은 여기 최종 위치가 여기 그랜저가 약간 앞에가 있고, 순찰차는 여기에 정차돼 있고, 이제 사이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사이에 이제 오토바이가 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맨 사진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랜저 우측 뒤 문짝 패널과 커터 패널 리어 필러가 손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순찰차는 여기 앞 범퍼가 손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도를 보시면은 여기 순찰차랑 여기 그랜저 차량 사이가 0.6m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뭐 진행하는 방법은 뭐 여태까지 했던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도면을 불러오고, 차량 불러오고, 차량 재원 설정, 승객 및 화물 설정, 2D DXF 삽입을 하고 시퀀스 설정,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6번은 이제 캐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상단 파일에서 가져오기, DXF 드로잉 이걸 클릭하시고 케이스 6번 오토바이 사고 열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차량을 불러오겠습니다. 처음 차량은 그랜저, 익스플로러 툴바, 저희가 지난번에 드린 그 차량 한거라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0030 들어가셔서 현대, 1번 차량은 그랜저 XG 들어가셔서 여기다 놔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YF 소나타는 여기에 정지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오토바이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찾겠습니다. 오토바이 좀 빨리 찾을 때는 여기 유형에서 오토바이 클릭하시고, 여기 제조사 부분에서 대림을 클릭하고, 그 오토바이가 이름이 VF125입니다. 그래서 모델 하나 선택해 주시고 V 치시면은 이게 V를 시작하는 오토바이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는 VF125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VF125랑 비슷한 모양의 오토바이를 한 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 세대가 다 불러왔습니다. 여기 순찰차는 여기에 정차해 있는 상태로 봤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고, 그랜저 차량 오토바이, 일단 처음에는 여기 그랜저의 진상처럼 2차로로 진행하다가 여기 딱 섰는데, 오토바이가 그랜저와 여기 YF 소나타 여기를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충돌을 당했다. 그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차량 설정 들어가시면 뭐 차량 한거를 다 했기 때문에 다 돼 있고, 대림 오토바이는 여기서 오토바이라고 적겠습니다.
오토바이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승객 및 화물. 승객 및 화물에 보시면 여기 몇 명이 탔는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순찰차는 정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찰차는 사람이 안 타 있었고, 오토바이 1명, 그랜저 1명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오토바이 1명, 남자 평균 몸무게 65kg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랜저도 65kg. 다음 적용 확인 누르신 다음에 이제 2D DXF, 여기 익스플로러 툴바에서 Vehicle Drawing 2D DXF, 여기 0030 바퀴. 저희가 두 가지를 드렸었는데, 바퀴는 이제 바퀴가 있는 거고, 이거 아래 거 0030 2D DXF는 바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은 처음에 뭐 기아 차량 K5 딱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기아 차량 K5 딱 불러오시면은 똑같은데, 이거 뭐 차량 도면은 똑같고요. 그 차이가 이 바퀴가 있고 없고 이 차이입니다. 근데 PC 크래시에서는 차량 불러오면 여기 바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퀴 있는 거 써든 없는 거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뭐 이 PC 크래시 말고 뭐 캐드나 뭐 그런 거 쓰실 때는 바퀴가 있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바퀴 있는 걸로 현대 차량의 그랜저 XG 1번 차량 그랜저 XG 이름을, 이거 프로뷰를, 이거 도면 사진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입히는 게 아니라, 이거 이름 그랜저 XG 이걸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차량 가운데 무게중심점에다가 딱 놔주시면 이렇게 입혀지고요. 그 다음에 소나타 YF 소나타도 같은 방법으로 드래그해서 이게 무게중심점에 딱 입혀줍니다. 그 다음 오토바이는 여기 3번 클릭하셔서 저기 대림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BMW의 모양이 아니면 혼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다의 DAUF 여기서 1200ER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오토바이를 설정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설정 다 했고 2D DXF 다 입혔고, 이제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퀀스를 입력하겠습니다. 시퀀스 그랜저는 속도는 60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60이라 적어주시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여기 30에서 40, 저는 35로 하겠습니다. 35. 물론 그랜저는 여기 섰기 때문에 감속을 했겠죠. 한 5 정도로 주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한 2 이렇게 준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 같이 제동이 너무 들어가서 최종 위치까지 못 갔죠. 그럼 다시 그랜저 차량의 제동값을 한 4 정도로 주고, 오토바이는 한 0.7 주겠습니다. 다시 초기화하시고 다시 시뮬레이션 하시면은 그랜저 차량이 좀 너무 많이 갔죠. 그랜저의 감속을 다시 더블 클릭하시고 4.6 정도로 주시고, 다시 이 차량이 아까 여기 보니까 좀 최종 위치보다 약간 아래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견인차 아이콘 모양, 차량 이동 선택, 이걸 선택해서 차량 약간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뮬레이션 하시면은 차량이 최종 위치보다 약간 좀 덜 갔죠. 그 다음 오토바이도 여기 위쪽에 맞고, 오토바이도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그럼 이동 선택을 클릭하셔서 살짝 내려주고요. 오토바이도 살짝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하면은 제동값을 안 줬네요. 그랜저의 제동값을 한 4.5 주고 다시 하면은 다시 4.4 주고 다시 4.5 이제 타임 슬라이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보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는 여기 오토바이의 제동이 좀 덜 들어가서 앞으로 좀 더 가는 거고요. 이럴 때는 오토바이의 제동을 좀 올려줍니다. 저는 한 1로 주겠습니다. 다시 0.8. 그랜저도 한 4.48로 수정해 주시고 다시 해주시면은 4.48이 아니라 좀 더 올려야죠. 5.3. 다시 오토바이의 제동력을 한 1.4 정도로 주겠습니다. 1.1. 네,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이제 그 3D 화면을 볼 건데, 3D 화면 보실 때는 요 3D 베이클, 익스플로러 툴바에 있는 3D 베이클, 여기서 카에 들어가서 각 차량이 나와 있는 현대를 찾아주시고, 현대에 나와 있는 이 차량들을 입혀줍니다. 근데 여기에는 YF 소나타가 없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소나타로 여기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 여기다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랜저, 그랜저도 없죠. 이게 그랜저랑 소나타랑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3D 비클이 입히는 거는 차량 시뮬레이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그 껍데기에만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소나타 차량인데 여기다 뭐 스트렉스를 입히던 뭐 산타페를 입히던 이게 시뮬레이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정해놓고 요 카메라 아이콘, 카메라 위치 설정을 클릭하셔서 보고자 하는 방향에 지금 오토바이 3D 비클도 안 입혔죠. 오토바이가 요거 전 이걸로 입히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위치가 이름을 클릭하셔서 이 오토바이 쪽에다가 딱 놔주시면은 이렇게 입혀진 거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방향 각도에 카메라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카메라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차량이 나오고요.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저 오토바이의 운전자 시야,
여기 옵션 표기에 들어가셔서 일정한 여기 있는 클릭하시면 여기 점 3개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맨 위에 있는데 오토바이를 선택하시고 운전자 보기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이게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 옷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좀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저장하겠습니다. 동영상 저장하실 때는 3D 시각화 이 화면에서 여기 애니메이션, 렌더 여기 6번 여기다가 그랜저 진술사항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XY 치수는 이 동영상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 이거는 이제 동영상의 시간, 프레임 초 이건 초당 프레임의 개수,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여기 앞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앞쪽 코덱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한테 있는 코덱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각 PC마다 설치되어 있는 코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 앞쪽 프로그램 클릭하시면은 나와 있는 코덱은 아마 저랑은 다를 겁니다. 전 이거를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게 갑자기 중지됐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 딱 들어갈 때 마지막 섹션 복구를 원하십니까? 이럴 때 얘를 누르면은 그 전까지 했던 작업이 계속 이어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전까지 했던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그럼 카메라를 지정해 주시고 다시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옵션 이 아래쪽 내려가셔서 이 오토바이 시야 다시 이 오토바이 운전자 시야에 맞게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지정해 주시고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다시 렌더 그런 영상 이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지금 동영상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동영상이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 끄고 다시 이번에는 이 오토바이 주행상에 맞게 오토바이가 앞에 있었고 그랜저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일단 차선 변경 그랜저에 차선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랜저의 시퀀스 누르셔서 그랜저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감성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차선 변경이 있습니다. 차선 변경 클릭하시고 왼쪽으로 했는지 오른쪽으로 했는지 이렇게 오른쪽 그 다음에 뭐 빨리 했는지 일반적으로 했는지 부드럽게 했는지 좀 빨리 했겠죠.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동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는 한 3.8로 수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 소나타 YF 소나타가 움직이는 거는 여기 제동이 안 들어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고요. 물론 정차 있었으니까 제동은 최대로 됐겠죠. 그다음에 여기 뭐 오토바이와 그랜 차량이 최종 위치보다 더 못 갔기 때문에 이 최종 위치를 좀 더, 아니 제동을 좀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도 한 1 정도로 낮춰주고요. 이 소나타가 최대값이고요. 제동값이. 그다음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은 지금 이 상태로는 여기 그랜저 차량이 약간 아래쪽에 내려가 있고 이게 오토바이가 약간 위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초기화를 하고 다시 견인차 아이콘을 선택해서 그랜저 차량 좀 올려주시고요. 오토바이는 살짝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하시면은 이제 이 그랜저 차량의 제동만 조금 더 높여주면 되겠죠. 저는 한 3.7로 주겠습니다. 4 주겠습니다. 6. 네, 이제 어느 정도 근사하게 됐죠. 조금 더 한 5.5로 주겠습니다. 한 7 줄까요? 네, 이제 딱 맞죠. 이렇게 하고 요번에도 같이 요 3D 카메라 이걸 선택하셔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 그랜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의해 오토바이가 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소나타와 사이에 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오토바이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는 차량의 무게중심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무게중심은 여기 차량 설정 여기 들어가셔서 원래 일반 승용차의 무게중심은 0.4입니다. 뭐 트럭이나 그런 건 좀 더 높겠죠.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차체가 좀 낮기 때문에 0.4보단 좀 낮겠죠. 여기서는 저는 그냥 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제는 차량이 뭐 무게중심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가죠. 다시 오토바이 문에다가 제동을 다시 입력해 주시고 그럼 한 2 저는 한 1.7로 하겠습니다. 한 1.5 1.4 6 네, 됐습니다. 다시 3D 카메라로 켜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런 차량이 1차선에 있어서는 갑자기 끼어들다가 오토바이 한번 충돌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에 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애니메이션 렌더, 이번에는 오토바이 진술사항 적어주시고 저장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각 진술사항에 맞게 동영상은 다 만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 그랜저의 진술사항, 이렇게 보시면은 저 오토바이가 저 그랜저가 저기 사이에 먼저 섰는데 저 그랜저와 저 순찰차 사이를, 이렇게 좁은 사이를 지나갈 수가 없겠죠. 저기 아까 도면에 보시면은 저 그랜저와 저 소나타 저 사이가 여기 0.6m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에 충돌한 거 0.6m. 그리고 저 오토바이의 그 폭 길이는 0.775입니다. 근데 운전자가 저 길이를 이렇게 간파하지는, 저 통과를, 저 좁은 길을 일부러 이렇게 통과해서 사고를 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오토바이 진상, 이건 아니고요. 이거 오토바이 진상, 이렇게 보시면은 저 그랜저 차량이 1차선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차선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선을 진행하면서 저기 뒤쪽 문을 살짝 받고 지금 여기 딱 사이에 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영상 두 가지 상반된 진술사항에 두 가지 동영상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6번 케이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